안녕하세요, 홍성추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곧 3세 경영인 등극을 앞둔 하나그룹 편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하나그룹은 김승현 회장과 지금 그 아들 삼형제에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오늘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그룹은 잘 아시다시피 김승현 회장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29세에 회장으로 취임해 오늘에 이른 그룹입니다. 어쩌면 김승현 회장은 풍문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약관이 나인 그 29세의 회장이 돼서 주변에서는 과연 저 기업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바로 1981년 회장에 등극한 이후에 그 이듬해에 한양석유화학을 인수하면서부터 시작해서 M&A로 오늘의 거대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김승현 회장이 아들들 삼형제한테 기업들을 분가를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하나그룹은 어떻게 과연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업회장인 김종희 회장이 1952년 한국화약을 만들어서 58세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서 김승현 회장이 회장 역시도 갑자기 취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김승현 회장은 그 후에 왜 풍운하라 그러냐면 검찰과의 악연도 여러 번 있었고 그래서 이때까지 기업을 영위하면서도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풍운하라고 그럽니다. 김승현 회장은 잘 아시다시피 1982년에 한양석유화학을 인수하고 석유화학 분야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85년에 한양유통을 인수해서 유통업을 짓고 86년 그 유명한 명성그룹의 레저 부분을 인수를 해서 지금 얘기하는 한화프라자 이쪽을 그때 당시에는 레저업이 그렇게 붐비지 않았는데도 그 부분을 인수해서 오늘이 그룹 2를 마칩니다. 그러다가 2002년에 그 63빌딩으로 유명한 대한생명을 인수해서 금융업 특히 보험업에 진출을 했고요. 다시 삼성으로부터 방산 부분을 인수를 해서 오늘이 방산업계 국내 1위 기업체가 됩니다. 이만큼 김승현 회장은 M&A를 통해서 오늘의 하나그룹을 명실상부한 10대 그룹의 메이저 그룹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김승현 회장은 잘 아시다시피 의리경영인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약간의 무리수도 두긴 두었지만 IMF가 한창일 때 그룹 임직원들을 구조조정할 때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자식들을 다 내보내는 것 같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했었던 일이라든가 한번 인연을 맺은 사람은 끝까지 돌보는 이런 일화들은 지금도 많이 회자됩니다. 특히 김승현 회장은 자식 사랑이 도가 지나쳐서 그것 때문에 구설수로 오르고 검찰과 인연도 맺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잘 아시다시피 1990년대 초에 동생과 갈등이 일어났고 그 후에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첫 번째 검찰과 인연이 있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유명한 북창동 폭행 사건이라는 게 있었고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또 있어서 이렇게 3번을 검찰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만큼은 승부사 기질이 있었고 그리고 해안이 있어서 인수합병하는 그 경영을 잘해서 오늘이 한화가 명실상부한 메이저 그룹을 갈 수 있도록 김승현 회장이 만든 겁니다. 하나그룹 CEO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회장만큼 회사 내 구석구석을 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29세 때부터 CEO를 해서 회사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이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회장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김승현 회장은 기업 경영에는 철저했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흔히 의리 경영이라고 하는데 부친인 창업회장인 김종희 회장도 그랬습니다. 그분이 경기공업고등학교를 일제시대 다니다가 일본 애가 우리 한국인 애를 두들겼다고 해서 자기가 직접 가서 일본 애를 때리고 결국은 자퇴를 할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희 회장은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남자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울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해보면 그것이 다 경력이 된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화통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질을 김승현 회장도 물려받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김승현 회장은 자식을 셋 두는데 그 셋 다 공부를 아주 잘했고 명실상부하게 아버지 대를 이을 큰 아들인 김동관 부사장은 현재 태양광 쪽
신재생 에너지 쪽에 총괄하면서 아주 어려운 태양광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렸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 비슷한 시기에 태양광 사업을 했던 다른 기업들이 몰락할 때도 한화는 세계 1위 태양광 산업, 이 신재생 산업을 지금 만들었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는 김동관 부사장을 DK라고 부릅니다. 이 TK가 결국은 한화를 이끌 제3세 경영인으로 되는 데는 뭐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김동관은 누군가? 김동관 부사장은 부정중학교를 다닐 때 전체 수석을 놓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공부들을 아주 잘했고, 그리고 세인트 폴스로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다시 하버드 대학으로 진학합니다. 하버드 대학을 마치자마자 한국에 와서 공군 학사장교로 와서 통역장교로 군 복무를 마칩니다. 그리고 한화에 입사를 해서 오늘을 이르는데, 김동관 부사장은 하버드 대학 다닐 때 한인 학생회장도 했었고 아주 리더십도 뛰어나고 또 운동도 잘하는 것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도 좋아서 대한민국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했었는데 작년에 결혼한 게 알려져서 지금은 결혼해서 평범한 집안에 입사 동기하고 결혼했다고 했는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 것은 제대로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한국에서는 나중에 알려질 정도로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그 가정사만큼은 노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김동관 부사장이 주목받는 것은 두 동생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었지만 김동관 부사장은 한 번도 그런 데 연루되지 않은, 그러니까 모범생의 길을 차분히 걷고 있으면서 아버지 신망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김동관 그 부사장의 어머니는 잘 알려진 서울대 약대를 수석 졸업한 재원으로 아버지가 내무장관을 지냈던 서정화 장관 딸입니다. 그래서 김승현 회장이 결혼할 때도 화제를 불러 일으켰었습니다. 명문가끼리 결혼을 하고 또 재원을 얻어서 결혼했다. 그러면서 김승현 회장은 경기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일찍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김승현 회장이 얘기는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내보다도 와이프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잘한다. 나는 크게 공부에 신경 쓰도록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식들이 다 공부를 잘하고, 특히 셋째는 유명한 우리나라 승마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 유명한 최순실이 딸 정유라하고 마장 마술 부분에서 금메달을 딴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군도 면제를 받았고, 둘째인 김동원 씨도 군 복무를 장교로 마쳤습니다. 재벌가 집안 중에서는 군 복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깨끗한 편입니다. 이거는 아버지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또 본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군대 갔다 오겠다라고 생각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동관 부사장한테 하나그룹이나 재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완전한 다이아몬드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것을 과연 제대로 승화시키면서 더 큰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지, 더 단단한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든든한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온실 속의 화초에 비유되지만 태양광 사업을 나름대로 성공을 시킨, 접목을 시킨 것은 나름 그 경영 능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시각에 큰 그룹들이 태양광에 뛰어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그리고 OCI, 웅진그룹, 이렇게 해서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그 세 기업들은 그것이 곧 족쇄가 돼서 현대중공업 쪽에서는 태양광을 거의 접은 거나 마찬가지고, 웅진은 기업이 후청거리였고, OCI 역시도 재무구조가 상당히 안 좋을 정도로 태양광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한화가 하는 태양광은 미국에서 모듈 공장을 짓고 그러면서 중국이 저가 공세를 이겨낸, 아주 그러면서 한화의 새로운 먹거리라고 할 정도로 경영 능력을 또 대회에 가시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관 부사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원서판을 다 갖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원서판을 다 갖췄다고 해서 경영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제가 경험칙으로 기업들 취재를 하다 보면 공부를 잘한 2세들이 아주 흔한 얘기로 KS 출신이라는 2세들이 기업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공부와 기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김동관 부사장이 세인트폴스, 하버드 이렇게 해서 좋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그룹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은 별개입니다. 본인이 능력과 그리고 운도 맞아야 되고 또 결단 내릴 때 내려야 되고 참모진들을 잘 써서 참모진 얘기도 경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앞으로 DK라고 불리는 김동관 부사장에 대한 재계의 기대는 큽니다. 그가 그려내는 그림이 앞으로 한화그룹 홀을 더 크게 더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이 상태로 정체시키느냐는 그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아직 등극은 하지 않았지만 김동관 부사장을 제3세 경영인 편에서 주목하게 된 것은 그 김동관 부사장이 학력이나 집안 배경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놓여진 현실도 녹록치 않기 때문에 오늘 김동관 부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